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시간. The Bridge, Wise Mom. 퍼듀교의 한국 학교에서 진행하는 더 브릿지 프로그램, 영어 공부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배우는 와이즈먼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 혹독하게 추운 인디애나의 2월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2월이면 정말 춥죠. 네, 정말 춥죠. 그런데 갑자기 히터가 딱 고장이 나고 하필 바로 그날 아들이 농구 대표팀 선발전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고 집에 오는 거예요. 와, 정말 최악의 하루네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그냥 재수없는 하루일까요? 아니면 이 안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뭐랄까 숨겨진 커리큘럼 같은 게 있는 걸까요? Right on.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좀 더 지적인 언어로 풀어내고 또 상황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 보이지 않는 겨울의 리듬은요.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이거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어떻게 한 사람을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정확합니다. 주인공 민지가 겪는 상황을 조금 더 보면 아들 준이 대표팀 선발전에서 떨어졌는데 심지어 코치한테 이기적인 선수라는 혹평까지 들어요. 아이한테는 정말 큰 상처였겠네요. 그럼요. 엄마 마음도 무너지죠. 그러면서 이제 민지가 아들을 위해 해왔던 수많은 보이지 않는 수고들, 그러니까 학교 서류 번역해주고 PTA 봉사하고 매일 연습장까지 태워다 주던 그런 시간들을 회상하거든요. 바로 그 unseen labor라는 표현이 이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소설이 이런 감정적인 혼란을 굉장히 세련된 언어로 묘사하는데요. 어떻게 묘사하나요? 그냥 춥다, cold라고 하지 않고요. A bone aching, spirit dampening chill이라고 표현해요. 와, bone aching, spirit dampening chill. 네, 뼈를 시리게 하고 영혼마저 축축하게 만드는 한기. 이건 단순한 날씨 묘사가 아니라 민지의 그 막막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죠. 그렇군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그런데 민지는 아들에게 조금 다른 조언을 건네요. 보여지기 위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해야 해. To be seen, you have to do the unseen. 네, 바로 그 조언이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철학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처럼 들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헤게오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고대 그리스어인데요. 헤게오마이요? 처음 들어봐요. 이게 성경 야고보서에도 나오는 핵심 단어인데 뜻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요. 회계사가 장부를 정리하듯이 주어진 상황의 가치를 아주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여기는 행위를 말해요. 계산하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Exactly. 민지가 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헤게오마이의 관점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탈락한 이 상황을 실패로 계산하지 말고 너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더 필요한 단계로 재계산해봐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와, 감정을 관리의 영역으로 가져온다. 굉장히 지적인 조건이네요. 네. 이제 소설 속에서 건져올린 여러분의 일상을 격조 있게 만들어줄 표현 5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steadfast입니다. 흔들림 없는 굳건한이라는 뜻이죠. steadfast. 소설에서 민지는 아들의 집념을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말해요. That's not selfish, 준아. That's being steadfast.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굳건한 거야.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말이네요. 그렇죠. 부정적인 프레임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걸 웨스트라피의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과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Despite the initial difficulties in a new environment, my child has shown a steadfast commitment to learning. 새로운 환경에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아이는 배움에 대해 아주 굳건한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세련됐네요. 아이의 어려움마저 긍정적인 특성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자, 그럼 같이 3번 따라해 볼게요. Despite the initial difficulties in a new environment, my child has shown a steadfast commitment to learning. Despite the initial difficulties in a new environment, my child has shown a steadfast commitment to learning.
Despite the initial difficulties in a new environment, my child has shown a steadfast commitment to learning. 네, steadfast. 꼭 기억해야겠어요. 두 번째 표현은 indispensable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 이라는 뜻이죠. indispensable. 민지의 조언은 결국 이 steadfast한 노력을 통해 팀의 indispensable한 존재가 되라는 거거든요. 소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By becoming indispensable, not because of your flash, but because of your fortitude. 아, 너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너의 불굴의 용기 때문에. 여기서 fortitude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표현이 바로 fortitude예요. 불굴의 용기. 이 fortitude는 그냥 용기, courage랑은 좀 다른 느낌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fortitude는 특히 역경 속에서 꺾이지 않고 버텨내는 조용하고 끈질긴 용기를 말해요. 아, 묵묵히 버텨내는 힘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과의 대화에서 indispensable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In our small community, volunteers who are willing to help are truly indispensable. 우리 작은 커뮤니티에서는 기꺼이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이것도 3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n our small community, volunteers who are willing to help are truly indispensable. In our small community, volunteers who are willing to help are truly indispensable. In our small community, volunteers who are willing to help are truly indispensable. 그리고 fortitude는 힘든 일을 겪는 친구를 위로할 때 쓰면 좋겠어요. 맞아요. I really admire your fortitude in handling such a challenging situation. 그렇게 힘든 상황을 대처하는 너의 불굴의 용기가 정말 존경스러워. 와, 이건 정말 깊은 위로가 되겠는데요. 자, 3번 연습해 볼게요. I really admire your fortitude in handling such a challenging situation. I really admire your fortitude in handling such a challenging situation. I really admire your fortitude in handling such a challenging situation. 정리해보면 steadfast한 노력을 통해 fortitude를 증명하고 결국 팀의 indispensable한 존재가 된다. 하나의 성장서사가 그려지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엄마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네 번째 표현, a profound grace입니다. 심오한 은혜. A profound grace. 소설에서는 a warmth spread through Minji, a quiet, profound grace라고 묘사돼요. 조용하고 깊은 충만함이죠. 예를 들면 퍼듀 캠퍼스의 슬레이터 힐 너머로 지는 노을을 볼 때 바로 그거예요. Watching the sunset over Slater Hill, I felt a sense of profound grace. Slater Hill 너머로 지는 해를 보며 심오한 은혜를 느꼈어. 아,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네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Watching the sunset over Slater Hill, I felt a sense of profound grace. Watching the sunset over Slater Hill, I felt a sense of profound grace. Watching the sunset over Slater Hill, I felt a sense of profound grace.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표현은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바로 그 단어겠네요. 네, unseen labor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 Unseen labor. 소설 속에서는 a testament to her unseen labor, 그녀의 보이지 않는 수고에 대한 증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건 정말 일상에서, 특히 남편과의 대화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는데요. 그건요, I know you don't always see it, but a lot of unseen labor goes into keeping our home running smoothly. 당신 눈에 항상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집이 잘 돌아가게 하는 데는 정말 많은 보이지 않는 수고가 들어가. 아, 이건 정말 꼭 써봐야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3번 연습하겠습니다. I know you don't always see it, but a lot of unseen labor goes into keeping our home running smoothly. I know you don't always see it, but a lot of unseen labor goes into keeping our home running smoothly. I know you don't always see it, but a lot of unseen labor goes into keeping our home running smoothly. 네, 좋습니다. 이제 실현을 불평이 아닌 관리 과제로 바꾸는 3가지 영어 공식을 훈련해 볼 시간이죠. 이게 바로 관리자의 마음, the manager mindset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불평을 관리로 전환하는 거예요. I don't complain about problem. I count it as management task. 나는 문제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관리 과제로 여긴다. 아, 여기서 count라는 동사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헤게오마의 현대적인 버전이군요. 정확해요. complain이라는 감정적인 동사 대신 count라는 지적인 동사를 쓰면서 문제의 피해자에서 문제의 관리자로 역할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요. 고장난 히터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don't complain about the broken furnace. I count it as unseen labor. 난 고장난 히터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
이걸 내 보이지 않는 수고의 일부로 여길 거야. 자, 3번 반복해 볼게요. I don't complain about the broken furnace. I count it as unseen labor. I don't complain about the broken furnace. I count it as unseen labor. I don't complain about the broken furnace. I count it as unseen labor. 갑자기 듀크 에너지에서 정전이 됐을 때도 쓸 수 있겠어요. I don't complain about the Duke Energy power outage. I count it as an opportunity for a family candlelit dinner. Right. 불평 대신 기회로 재계산하는 거죠. 자, 따라 해보세요. I don't complain about the Duke Energy power outage. I count it as an opportunity for a family candlelit dinner. I don't complain about the Duke Energy power outage. I count it as an opportunity for a family candlelit dinner. I don't complain about the Duke Energy power outage. I count it as an opportunity for a family candlelit dinner. 네, 두 번째는 좌절한 아이에게 힘을 주는 코칭의 음성, 더 코칭 보이스라고 하셨죠? 네, 패턴은 이렇습니다. This failure doesn't define you. It's just feedback for growth. 이 실패가 너를 정의하지 않아. 이건 성장을 위한 피드백일 뿐이야. 와, 이 문장은 정말 강력한데요. 그렇죠. 실패라는 낙인을 건설적인 정보로 바꿔주니까요.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켜주면서 행동에 대한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말이네요. 바로 아들 준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죠. This varsity cut doesn't define you. It's just feedback for your next season. 대표팀 탈락이 너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야. 다음 시즌을 위한 피드백일 뿐이지. 자, 3번 반복할게요. This varsity cut doesn't define you. It's just feedback for your next season. This varsity cut doesn't define you. It's just feedback for your next season. This varsity cut doesn't define you. It's just feedback for your next season. 아이의 SAT 점수가 좀 실망스러울 때도 쓸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This SAT score doesn't define you. It's just feedback for your study habits. 점수가 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의 공부 습관에 대한 귀중한 정보라는 거죠.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하네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This SAT score doesn't define you. It's just feedback for your study habits. This SAT score doesn't define you. It's just feedback for your study habits. This SAT score doesn't define you. It's just feedback for your study habits.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자칫 좀 차가워 보이거나 감정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3번째 패턴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상태를 아주 세련되게 표현하면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한마디. 그게 뭔가요? 바로 I'm just assessing the variables. 나는 단지 변수들을 평가하고 있을 뿐이야. 와, 이 말은 정말 지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나 지금 패닉 상태 아니야.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요소를 검토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고장난 히터 앞에서 발 동동 구르는 대신에 I'm just assessing the variables to fix this heater issue.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Exactly. 자, 3번 연습해 볼게요. I'm just assessing the variables to fix this heater issue. I'm just assessing the variables to fix this heater issue. I'm just assessing the variables to fix this heater issue. 아들의 농구 코치에게 감정적으로 따지러 가기 전에도 쓸 수 있겠어요? The variables before I talk to the coach.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익스프레션 랩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장난 히터를 수리하러 온 기술자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상황. 네, 보통은 급하게 Thanks for coming so fast. 이렇게 말하기 쉽죠. 네, 빨리 와주셔서 고맙다고. 물론 좋은 표현이지만 조금 더 격조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마인드셋을 담아서요. 이렇게요. We truly appreciate your prompt response despite the high demand this season. 와, 이번 시즌에 요청이 많아 바쁘실 텐데도 신속하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네, prompt response, high demand 같은 단어를 쓰면서 상대방의 수고와 전문성을 내가 알아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정말 바쁜 와중에도 신경 써서 와준 기술자에게 진심 어린 존중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Exactly. 자, 그럼 이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3번이요. We truly appreciate your prompt response despite the high demand this season. We truly appreciate your prompt response despite the high demand this season. We truly appreciate your prompt response despite the high demand this season. 네, 오늘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삶의 시련을 혼돈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개선하고 또 보이지 않는 수고를 통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는 지혜에 대해 나눴네요. 결국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주 액션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가정을 위해 묵묵히 해낸 unseen labor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I count it all joy. 이것은 나의 거룩한 관리 영역이다. 아주 의미 있는 미션이네요. 오늘 대화에서 가장 세련된 문장,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걸 고르겠습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This doesn't define you. It's just feedback for your growth. 아, 한번 천천히 다시 읊어드릴게요. This doesn't define you. It's just feedback for your growth. 이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성장을 위한 피드백일 뿐입니다. 웨스트라피에스 겨울은 춥지만 오늘 배운 지혜와 언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덮이는 작은 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이즈만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